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스피커 중 하나죠.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와 칸타 시리즈, 소프라 시리즈 중에서는 소프라 2, 칸타 시리즈 중에서는 3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과연 소프라 2가 더 좋은가, 칸타 3가 더 좋은가, 소프라 2를 사야 되는가, 칸타 3를 사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칸타 시리즈에 비해서는 소프라 시리즈가 더 상위 기종이에요. 상위 라인업입니다. 다만 소프라 2는 소프라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제품이고, 칸타 3는 칸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비싼 기종이죠. 사이즈에 있어서도 소프라 2보다는 칸타 3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사이즈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도 소프라 시리즈가 더 상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칸타 3가 소프라 2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품으로 구매하셨을 경우에 200에서 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세트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약 300만 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납니다. 칸타 3가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프라 시리즈가 더 상위 제품이고 더 고급 스피커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오디오에서 매칭을 하다 보면 사용자의 취향과 매칭에 따라서, 환경 세팅에 따라서 오디오에 있어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 사용자의 취향, 그리고 환경, 그리고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칸타 3가 소프라 2보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많아요. 심지어는 가격도 꽤 더 저렴하면서 오히려 더 품질이나 만족도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칼 스피커에 대해서 경험이 먼저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칸타보다는 소프라가 더 좋지, 칸타가 더 좋다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던 칸타 시리즈에 대한 인식은 거의 대부분이 칸타 2에 대한 인식입니다. 칸타 3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동안 소프라 시리즈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매칭하는 정석 매칭이 네임 오디오의 기존 유니티 시리즈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임 노바가 칸타 시리즈하고는 은근히 매칭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칸타 3 정도 되면은 네임 노바로 매칭을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죠. 워낙 대형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 오디오에서 이런 칸타 3에서부터 소프라 시리즈까지 무난하게 잘 맞을 수 있는 앰프를 새로 내놓은 게 노바 파워 에디션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바 파워 에디션은 소프라 2, 3에 최적화되어 있는 앰프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칸타 시리즈는 굳이 노바 P까지 아니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앰프가 많아요. 활용도가 좋으면서도 다루기가 쉬운 스피커예요. 노바 P는 정가가 한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하이엔드급 앰프입니다. 실판매 가격도 굉장히 고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바 P를 매칭을 하면 노바 P 가격이 더 비싸져 버려요. 그렇게 매칭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 P가 아니더라도 칸타 시리즈는 다른 앰프를 매칭을 해도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소프라 시리즈는 최저선이 노바 P 정도예요. 노바 P 정도는 최소한 매칭을 해보고 소프라 시리즈의 음질을 내가 들어봤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칸타 3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 2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키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워낙 칸타 시리즈 이렇게 하면 칸타 2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칸타 2는 소프라 2보다도 좀 더 작아요. 33평 아파트 거실에 딱 맞는 사이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니죠. 대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대형급의 사운드, 대형급의 풍부함,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상 소프라 2보다도 칸타 3 정도는 되어야 대형급이라고 할 만합니다. 소프라 2가 좌우 폭이 스펙상에서도 차이가 나지만은 실제로 자로 재보면 밑에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좌우 폭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25cm에서 26cm 가량 나옵니다. 칸타 3 같은 경우에는 좌우 폭을 재보면 29cm 정도가 나와요. 한 3cm에서 3.9cm 정도 칸타 3가 좌우 폭이 넓죠. 이 전면 배플에 좌우 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면 배플의 좌우 폭이 넓어야 좀 더 큰 사이즈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될 수가 있고, 전면 배플에서 이렇게 진동을 할 수 있는 단위 면적이라고 할까요? 파장의 넓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그윽하면서도 풍부하면서도 평탄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운데에 베를륨 트위터를 탑재를 했고 위에 미드레인지, 아래에 우퍼 유닛을 탑재를 했는데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들의 경우에는요. 소프라 2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은 측정 방식에 따라도 좀 달라요. 그래서 표기법도 좀 다르고 그러는데 적게 나오는 곳에서는 6.8인치라고 나오고요. 크게 나오는 곳에서는 한 7.1인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칸타 3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오는 곳에서는 8인치라고 나오고 크게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8.25인치라고 나옵니다. 칸타 3가 아마 우퍼 유닛이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210mm가 나옵니다. 8인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200mm거든요. 210mm면은 8.25인치까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소프라2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인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무리 무감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1인치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체감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소프라2와 칸타2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칸타2가 더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사운드의 깊이감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있어서 소프라2가 훨씬 더 좋지만은 칸타3와 비교를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칸타 시리즈의 정보는 칸타3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프라2와 칸타2를 비교를 했을 때의 정보인 거예요. 기본적인 유전자 자체는 소프라2가 유전자가 좀 더 고급 유전자이긴 하지만은 뭐 체급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칸타3가 소프라2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결론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앰프를 정말 강력하게 잘 쓸 수 있다. 나는 최소 네임 노바 P 이상을 매칭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나의 취향 자체에는 좀 묵직하면서도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소리를 이게 꽉 모아주면서 깊이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는 더 좋더라. 그러면은 소프라2가 맞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프라2는 저음이 풍부하다라기보다는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꽉 이렇게 쪼여진 사운드예요. 그러면서 묵직한 저음이에요.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게 사람 목소리에만 적용이 되는 용어가 아니고요. 저음에도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소프라2는 공기반이 안 돼요. 그게 고급지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칸타 시리즈는 호방하고 진득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이 크고 우퍼 유닛이 크고 심지어는 덕트가 또 앞에도 크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감을 더 많이 재생을 해요. 풍부하게. 그러면서도 더 넓게 재생을 합니다. 이럴 때 호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는 호방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적당하게 흘려주는 느낌도 있고 좀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공간을 이렇게 가득 메워주는 흥겨운 느낌이 있어야 춤을 추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소프라 시리즈는 좀 진중해요. 그런데 칸타3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좀 더 호방하면서도 좀 더 풍부하면서도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표현처럼 좀 더 흘려주는 느낌도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바디감이 훨씬 더 훌륭하게 느껴져요. 뭔가 리드미컬하면서도 춤을 추고 싶다, 그런 느낌이 칸타3에서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프라 시리즈가 더 상위 그레이드예요.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변치 않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칸타 시리즈가 구동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팅을 잘 못한다, 앰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뭐 구동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다, 나는 그냥 깨끗한 사운드 나와주고 풍부하고 진한 사운드 나와주면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프라 시리즈보다 칸타3가 더 유리할 확률이 꽤 많이 높아요. 부밍에 대한 부분도요, 저는 소프라 시리즈보다 칸타3가 훨씬 더 부밍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부밍은 일반적으로 80Hz에서 한 120Hz 사이에서 부밍이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초저음이 나와버리면 부밍이 덜 발생을 해요. 무조건 어떤 스피커를 샀다라고 해서 부밍이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스피커가 주력적으로 더 잘 재생을 하는 음역대가 우리 집 환경과 우리 집 구조 그리고 스피커 배치에 따라서 어떻게 반향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부밍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밍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음의 중량감이나 저음의 무게감, 저음이 좀 무겁게 재생되는 느낌은 소프라2가 칸타3보다 더합니다. 양감은 얘가 더 나오지만은 묵직한 느낌은 소프라2가 좀 더 묵직해요. 소프라 시리즈의 저음은 스며드는 저음이 아니라 강하게 때리는 저음이에요. 벽을 때리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벽이 같이 진동을 해서 부밍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나는 볼륨이 적더라도 듣기 좋은 오디오가 좋아요. 큰 스피커가 더 유리하다니까요. 큰 스피커이되 구동이 쉬운 큰 스피커가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앰프가 약하면서 볼륨을 적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정보량 자체가 좀 더 풍부하잖아요. 칸타3가 내주는 저음의 특성이라는 것은
소프라 2에 비해서는 좀 더 소프트하다고 할 수 있죠. 양감은 많지만 좀 더 소프트해요. 근데 저음을 좀 강력하게 내주는 음악을 재생했을 때는 충분한 만큼 또 하드하게 돌덩어리처럼 저음을 내줍니다. 당연히. 소출력으로 볼륨을 작게 내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한 음악들을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좀 깔아놓고 싶다. 대표적으로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예컨대 제가 비유를 많이 쓰는데 봄날, 초여름 덥지는 않지만은 햇살이 좀 따사로운 그런 날씨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먼지 나지 말으라고. 그게 좀 질척거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좀 더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얘가 내주는 저음의 느낌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좀 더 돌덩어리 같은 느낌인 거고, 돌덩어리가 더 좋습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수풀의 느낌이 더 좋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칸타3의 느낌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소프라 시리즈와 칸타 시리즈를 직접 청음을 해보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만은 소리의 선명도도 칸타3가 더 선명합니다. 다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이 살짝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물론 그 특성도 앰프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제가 칸타3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이즈 자체는 가격에 비해서 큽니다. 소프라 2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칸타2는 오디오적인 쾌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 사이즈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좀 미니멈하게 보자면은 33평 아파트에도 놓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0평대, 50평대까지도 가능하겠죠. 같은 공간에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를 놓는 것보다 좀 더 호방하면서도 부드럽고 풍부하게 이렇게 저음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칸타3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칸타2에서 느껴졌었던 중고음이 좀 약간 앙상하면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다이어트가 된 듯한 그런 느낌, 피곤한 듯한 느낌.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음악을 들을 때는 좀 더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소리의 정보나 중저음이나 감미로운 느낌이나 풍부한 느낌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들이 칸타3에서 싹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저음과 초저음이 그걸 메꿔줘 버리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칸타2의 사운드가 이런 삼각형이에요. 바닥보다는 위가 높죠. 소프라 2의 사운드는 윗대역은 살짝 밑에 있지만은 상당히 균형 잡히게 정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칸타3는 어떤 사운드냐? 이런 사운드인 거예요. 밑에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뭔가 이 삼각형이 칸타2 때는 넘어질 것 같은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었다라면은 칸타3는 밑에가 훨씬 더 넓어요. 볼륨을 낮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벨룸 트윗에서 나오는 생생한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중저음도 풍요하게 바닥으로 쫙 깔리면서도 볼륨감과 바디감이 너무 근사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포칼 칸타 시리즈가 클래식 대편성이나 협주곡을 이렇게 근사하고 완성도 높게 재생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었는데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오디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의 성향이라는 게 무조건 단일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음질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팅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매칭을 잘 못하시면은 특히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어려운 스피커는 어렵게 갈 확률이 높아요. 오디오는요,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오디오 매칭이나 세팅법이나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보다는 구동하기 쉬우면서도 다루기 편하면서도 모든 대역이 쉽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가 축복입니다. 축복. 무조건 다루기 어려운 스피커, 무조건 도전 심리를 자극하게 하는 접근성이 좀 어려운 스피커를 좀 더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 그냥 마냥 그 이야기만 믿고 좀 어려운 스피커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칸타3는 워낙 사운드가 풍부하게 잘 나와주기 때문에요, 구동도 그다지 어려운 편이 아니고 그 대신에 호방한 사운드도 잘 내주기 때문에 소출력 진공관 앰프만 매칭을 해도 상당히 우수한 음질을 내줍니다. 포칼 스피커로 우리 집에서 마치 굉장히 근사하고 감미롭고 분위기 좋은, 무드감이 너무 좋은 재즈바 같은 분위기의 음질을 내준다. 그것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앰프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말도 안 된다, 포칼은 그런 성향의 스피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칸타3는 아니에요. 칸타3는 충분히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잘 내주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포칼 스피커를 취급하지 않는 판매점에서는 미처 까무러칠 정도의 가격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칸타 3와 노바 P 매칭이 잘 맞는다고 하는 같은 계열사에서 만든 네임 노바 파워 에디션을 매칭한 인터넷 현재 최저 가격이 1636만 원?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원래가 칸타 3나 노바 P 파워 에디션이나 소비자 가격은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칸타 3가 공식 소비자 가격이 몇백만 원 더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은 노바 P가 더 신제품이라서 그냥 둘을 절반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은 칸타 3와 노바 P의 가격이 700만 원대로 계산이 됩니다. 칸타 2하고 동일한 가격이죠. 물론 단품으로 사실 때는 그 가격에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세트로만 판매를 해야 그 가격에 둘 수 있는 조건이다. 정말 좋은 가격이 맞죠. 소프라 2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칸타 3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라 시리즈로 좋은 음질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칸타 3가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고급 오디오 시스템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중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마니악하고 그런 음질보다는 보편적인 음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오디오적으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들어야 되는 사운드보다는 쉽게 우리 집의 음악적인 분위기를 풍요롭게 이렇게 깔아주는, 형성을 시켜주는 그런 음질. 마니아분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서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소프라 시리즈가 더 좋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 정도까지 마니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미세 성향까지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정보량이 풍부하게 음악을 재생해 줄 수 있는 칸타 3도 고려를 해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유리한 거고요.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비교해서 한번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